홍준표의 돌변, 이재명은 반동범, 대권 라이벌 의식한 것인가? 자, 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하면은 여러 번 바뀌죠. 잘 바뀝니다.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잘 바뀝니다. 여기저기 참견도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비판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옹호를 하고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홍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입장을 전해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당시 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대구시청 시장실로 초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막 비판을 하죠. 정치 초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좀 쫌스럽다는 식의 그런 취지,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 법인카드 이런 것 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걸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가 이재명을 직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자 이야기를 했죠. 국회와 정부가 같이, 자기가 사실상 무슨 뭐 대통령처럼 행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듣고 국민을 바보같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그대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다. 난동범. 그전에는 뭐 법인카드 그런 걸 왜 수사를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두둔을 했는데, 난동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지는 않겠다.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두고 봐라. 세상을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홍준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나왔을까요? 바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면은 이 홍준표도 뭐 여건의 지금 이제 여건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이 만약 거리가 되면은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벌 의식이 생겼는지, 경쟁 의식이 발동을 했는지 이재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자, 홍준표가 이렇게 하니까 항상 정치권에 보면은 뭐가 뜨니까 뭐 망둥이도 튄다, 뭐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도 튄다, 이런 이야기처럼 꼭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끼어들느냐? 이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준석. 조기 대선 열려면은 자기도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다. 이준석이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다.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985년 3월 31일생이니까 3월 이후에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자기도 출마하겠다는, 출마하는 거야 자유죠. 40대 이상. 자, 그런데 그동안 이준석은 좌파에 대해서 거의 비판을 안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도 뭐 별말 안 했습니다. 그 많은 이 범죄 혐의가 있고 한데 오로지 윤석열만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자, 그런데 갑자기 홍준표가 하는 것처럼 이준석도 따라서 이재명 때리기 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에서 계엄을 한다면 막을 수단이 없다. 이재명이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윤석열과 똑같아. 이 말은 좀 그럴듯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 출신 의원식이 주도를 해서 190명이 모여서 해제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해지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다 참석해도 해제가 됩니다. 가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민주당 가반수죠. 그럼 이재명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민주당이 계엄 해제 동의를 안 하면은 계엄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이 계엄을, 자, 저도 이준석의 말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태로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대권을 잡으면은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그걸 다 없애려고. 그래서 무슨 뭐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어쩌고 하면 그것을 일거에 또 해소하려고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야권 같은 경우는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식이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재명이 아무도 이재명 비판을 안 하다가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혹은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 무리한 입법 이야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을 계속 발의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고 있죠. 그런데 거대 야당 민주당이 계속 발의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좌파 정권이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건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전부 다 우리 제도가 돼버립니다.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 이건 뭐 이준석 말인데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도 이제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또 본인이 40살만 넘으면은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냥 소개를 드렸습니다. 단지 이제 이재명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는 이 홍준표는 난동범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준석은 계엄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상태로 확정 판결이 없이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대선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당대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나경원, 김항식, 원희룡, 또 김무성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전국토보 장관이 이 측근들에게 차분하게 기다리자.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적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사저널이 취재를 했습니다. 하마평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르는 분위기인데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측근들에게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어제입니다. 어제 측근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차분하게 기다리자. 어제 막 비대위원장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금방 무엇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번 기다려보자.
당내 일각에서 원희룡 역할론, 뭐 비대위원장뿐이 아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출마를 해야 된다. 그 원희룡 역할론에 대해서도 측근들한테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은 아직은 섣부른 답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지금 지역구가 인천 계양 어리죠. 이재명하고 한판 붙었었죠. 인천 지지자들을 그 모아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보수층에게 지금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원희룡 역할로 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선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국무위원을 거쳤기 때문에 이 뭐 영향은 있죠. 그리고 지난번 7.23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차이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2위 나경원 후보보다 앞섰죠. 2위를 기록한 바도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당 내에서 비대위원장 이제 밖에서 좀 데려오지 말고 안에서 좀 해서 맡겨보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령 한동훈 전 대표도 비대위원장으로 그 영입을 해서 총선까지 맡겼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당 내에서 좀 해보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당 밖에서 영입을 했죠. 그래서 당 내에서 이제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유력한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